상담 진행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또는 학부모님들이 본인의 계획을 분석한 걸 막 얘기하려고 오세요. 가끔 가다가 한 번씩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뭐냐면 본인이 계획해 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잘못 계획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택의 기준도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보통은 인간이 자신이 경험한 걸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목표를 준비를 해갖고 선택을 해갖고 오는데 궁극적인 기준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물건을 사러 백화점을 가면 물건이 고가의 물건들도 존재를 할 거잖아요. 명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주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 거기 현장에서 어떤 나이 드신 분들이 좀 오셨는데 이분들이 그냥 일반 물품 판매점인 줄 알고 오셨다가 뭐 이렇게 비싸냐, 이 가격이 이게 말이 되냐 계속 얘기하면서 가시더라고요. 물건을 사러 왔는데 그만큼의 여윳돈이나 쓸 마음이 없는데 이 가격이 이렇게 높은지 몰랐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학과 이것도 처음에는 놀라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그 다음에 뭐 물리원, 화학원, 수리에서 학통 이런 데 올라가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수리하고 같아하면서 본인이 공부했던 거 대비,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학습 대비 실제로 이거에 대한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큰 거야. 그러면은 놀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나 중학교 3학년에서 계획 단계에서 보면 굉장히 얕잡아 봐요. 뭐 그깟 뭐 가방, 그깟 시계 비싸봤자 얼마나 되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보시면 알겠지만 뭐 시계 하나에 몇백 또는 1,000만 원 뭐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니까 좀 더 가치가 있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실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이 조금 거품이 심하다. 공부도 비슷해요. 뭐 물리학이나 화학, 그 다음에 수학 이 과목을 공부를 할 때 그런 거품보다는 이제 생각보다 가격이 꽤 센 거죠. 이거는 뭐 물건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놀라는 경우가 꽤 많다. 뭐 최근래에 이제 저희 집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집하고 있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 구경 가다가 막 꺼내서 만지고 있길래 그거 꺼내서 만지시면 안 돼요. 그 국내에서 몇 개 없습니다. 그 정도 보존된 게 별로 없어요. 라고 말했더니 장난감이 비싸봤자 얼마나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국내에 300개 한정으로 나온 거라 가격이 잘 책정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면 깜짝깜짝 놀랐는데 똑같아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물리학이나 화학에 대해서 공학 쪽으로 가려면 수리 쪽 파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죄다 이렇게 조금 얕잡아 보시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여기서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물건 사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래서 본인이 진짜 최상급을 노린다면 나 2배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몇 배 좋은 대학교를 가고 싶어 라고 하면 몇십 배 더 많은 공부량을 제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그것도 누적돼 있는 상태로요. 이런 경험치가 없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나 또는 위에 앞선 애들을 이과로 키워보지 않으셨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애가 과학 좋아하니까 수학 좋아하니까 이과로 가야 돼, 아니면 또는 취업 잘 되니까 이과로 가야 돼, 이 생각만 갖고 오시니까 애들도 똑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은 의미 없는 계획 단계에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비아냥거리거나 아니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화를 내고 가세요. 컨설턴트들이나 상담하시는 선생님들을 찾을 때도 본인 입맛에 맞는, 그러니까 본인한테 된다 그러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우가 꽤 많다. 결국에 이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가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여지껏 경험했던 뭐 통합과학이라든가 중등과학에서 물화생지 파트나 수학 정도에서 자기가 어려워하는 정도만 얘기할 뿐이지 실제로 준비되어 있는 게 없는 경우가 꽤 많더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오늘 댓글의 내용도 제가 추론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여기 해당 댓글 남기신 분한테는 이 계획을 잡는 방식이 잘못된 거를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라서 비난보다는 좀 좋은 쪽으로 학부모님들도 댓글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댓글 하나 읽어보면 선택 과목 고민하는 고1입니다.
평반고인데 통합과학은 350명에서 전교 2등 했습니다. 화학을 제일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데 물, 생, 지를 선택해야 할까요? 요즘 사탄론 때문에 지구과학을 선택 안 하는 추세라 인원이 적어요. 물과 생을 들어야 할까요? 성적 잘 나오는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인원수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되게 정중하게 물어봤는데요. 정보가 굉장히 빠져있고 이전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딴 식으로 질문하지 말아라 라는 케이스에 정확하게 부합을 하죠.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을 한 거를 얘기하고 본인의 정보는 호불호만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잘하는 거 한 가지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제부터 제가 좀 순살 치킨을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팩트를 좀 때릴 건데 평반고의 통합과학 350명 중에 전교 2등 잘하셨어요. 잘했는데 이번 중간고사 한 번 본 거잖아요.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이렇게 가야 되는데요. 어떤 고등학교든 중간, 기말에 수행평가까지 통합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중간, 기말 가면서 중간 때 쉽게 냈으면 기말 때는 반전됩니다. 보통 분별력을 가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어렵게 쉽게 이렇게 무작위로 나오는 경우도 꽤 많다. 현재 몇 등을 했든지는 당연히 칭찬받아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성적은 취득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유지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걸 저한테 말을 해도 본인이 과학을 좀 해요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통합과학 1에 시험 봤던 부분에 화학 파트가 나왔는데 그거를 어쨌든 잘 해낸 것 같아요. 준비도. 근데 문제 자체가 충분히 본인이 준비했던 구간에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어려운데도. 또 기말고사에 가면 이제 역학도 나오고 판의 경계에 대해서도 나오고 기권, 수권에서 암기해야 될 지구과학 파트가 굉장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선수들의 경기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장대 높이 뛰게 하는 사람은 장대만 높이 뛰면 돼요. 멀리 뛰게 하는 사람은 멀리만 뛰면 되고요. 조건은 세세하게 다르지만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위 하던 친구가 웬만하면 1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랑 비슷한 거냐면요. 지금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본인 팀의 기량이 뛰어나면 우승할 확률이 높긴 한데 매 우승하는 팀이나 순위가 달라지는 이유가요. 매 경기의 조건들이 너무나 다르죠. 항상 공을 그냥 던지면 되는 것도 아니고 농구 같은 경우도 패스를 받고 옆에 있는 사람과 어시스트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도 매번 같은 과목의 이름을 달고 있지만 과학도 단원의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계속 새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350명 중에 전교 2등 했어요. 잘하셨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참고도 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통합과학에 있는 화학 내용을 잘했다고 해서 화학을 진짜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2 애들이 화학 1에서 보통은 화학을 내려놔요. 양적 관계에서. 물리학에서는 역학에서 내려놓고요. 지금 2025년도 고2 애들 같은 경우는 사탐론이라는 걸 고3 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굳이 수능 안 보는데 내신 어차피 조져버렸는데 헤헤헤 이러면서 아예 내려놔 버리거든요. 가장 싸고 가장 천천히 배울 수 있는 때인데 뭐 대학교 때 과는 내가 그런 과를 안 고르면 되니까 자기네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줄 아는 거예요. 이 매운탕 거리들이. 실제로는요. 점수 맞춰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건 살 때도요. 네가 아무리 그 물건을 사고 싶어도요. 네가 갖고 있는 돈이나 쓸 수 있는 돈의 한계치에 맞춰서 그때 심리 상태에 맞춰서 내가 이렇게까지 돈을 써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내가 이 점수 갖고 이 대학을 가야 돼? 라고 해서 안 쓰는 경우도 생겨요. 그러니까 본인이 쌓아둔 걸로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대학교는 마음에 드는데 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선택을 안 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렇게 그 과를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취업은 또 해야 될 것 같고 그때 가면 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애들이 이런 생각을 굉장히 근시안적으로 합니다. 이거 백날 설명해봤자 소용이 없는 게 고3이 사탐론을 하거나 생지론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하는데요. 이수할 수 있을 때 고2 애들이 이수를 안 해놓으면 너네 공학이라는 거 못 들어가요. 보통은. 뭔데 그렇게 장담해. 그런데 제가 저번에 제 커뮤니티에 올렸잖아요.
제가 진짜 어떤 대학교 조교인 애들도 있거든요. 제 제자들 중에. 제발 애들 물리화학하고 수학 좀 제대로 공부하고 좀 왔으면 좋겠다. 그걸 안 하고 와가지고 애들이 적응을 못하고 애베베 대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하고 적성이 안 맞는다고. 본인이 노력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뒤로 밀리잖아요. 그럼 적성 탓을 해요. 부모님은 뭐 적성에 맞아서 너네 부모님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보셔야 되고요. 지금 20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은 니네들은 사탐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탐론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니네가 아마추어라는 얘기입니다. 2025년 고1 애들은요. 고교 학점제예요. 너네들은 통합과학으로 수능을 봐요. 내신에서도 물화생지 웬만하면 다 아는 게 네가 얼마나 악발이고 제대로 공부하려고 했는지 학업 역량이 얼마나 뛰어나려고 노력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친구 지금 뭐라 그러냐면 화학을 제일 어려워하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화학 원과목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통합과학의 화학을 어려워했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자일 것 같아요.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선행을 한 번 정도밖에 안 해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학을 어려워하고 자신 없어 하는 거는요. 다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물리화학은 1학기 때 대부분 다 고등학교 2학년 애들도 런을 쳐버린다. 인생에서 본인의 무기를 조작하기 어렵다고. 무겁다고 안 드는 거랑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땅을 파야 돼. 근데 모종삽으로 부드러운 흙만 팠던 애들이 정말로 돌하고 막 콘크리트로 막 메꿔져 있고 이런 데 와가지고 야, 삽 하나씩 주면서 여기 포크레인 하나 주면서 자, 포크레인은 좀 배워갖고 와야 돼. 면허 따고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아, 포크레인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삽으로 열심히 콘크리트나 돌바닥을 냈다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파져. 나랑 적성이 안 맞아.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학을 간다는 애들은 그렇게 맨땅에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또 악발이 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만 하면 뒤로 피할 거면은 공학을 못 가죠. 실제로. 그래서 공학으로 키우는 마인드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또 물생지를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너가 선행을 물리나 화학을 해봤어요? 통합과학 지금 한 번 시험 본 거 같고 이렇게 다 떨어졌던 케이스를 내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말했잖아요. 성적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한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생지는 뭐 누구네 집 뭐 강아지 이름이요? 생지야 이렇게 하면 와요? 생지도 쉽지는 않을 건데 여기 또 뭐라고 써놨냐면 요즘 사탄놈 때문에 지구과학 선택을 안 하는 추세라 인원이 적어요. 니네 선배랑 그러니까 2025년도 현재 고2랑 2025년도 현재 고1이랑 입시가 다릅니다. 입시 방법, 경기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기 룰도 달라졌고 니네 경기 룰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꼭 경험 없는 애들이 매운탕거리가 된다. 이 빠가사리들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위에 있던 데이터로 편집을 해서 함부로 막 적용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네 애들끼리 말 돌려본 거잖아요. 지구과학이 과탐을 했다는 신용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하면 되는데 지구과학도 안 쉬워요. 요즘 애들 아시잖아요. 눈치 더럽게 없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과목도 쉬운 과목이 없다. 다 허접이네 했다가 내가 허접이더라. 이런 과정이 있거든요. 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자신 없어 하는 거 그럴수록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너만 힘들어하고 너만 자신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거를 노력해서 되게 하면은 자신 없는 과목이라는 거는 준비가 덜 됐다는 거니까 준비하면 되는 문제예요. 원래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 있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꼭 쓸모없고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게 제일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거나 하면 어려울 것 같은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전에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투자해야죠. 애들이 저 영어는 좀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돈 넣잖아. 수학도 좀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넣었잖아. 너네들은 그걸 다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냥 엄마가 뭐라 그런 것만 기억이 나는 거죠. 마치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부모님이 노후자금 갈아 넣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도 학부모님들도 그래요. 과학도 조금 미리미리 좀 갈아 넣어 주시면 선택지가 많다. 수학하고 영어하고 그렇게 갈아 넣는데도 기대만큼은 안 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똑같다니까요. 모든 과목이 똑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영수, 사탐, 과탐. 그러니까 여기서 과탐하면 통합과학인데 다 4배수로 동일합니다. 고1 애들 같은 경우는 뭐 사탐론이 어쩌고저쩌고 이딴 얘기하면은 한 대 때리세요. 그냥 전문가 나신 거예요. 본인들도 그런 얘기했다면 아 내가 정말 모르는구나. 내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기본 데이터를 잘못 넣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또 이런 얘기예요. 성적 잘 나오는 과목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인원수 많은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 네가 해봤냐고, 니네가. 그러니까 선행을 좀 해봤어요. 해당 과목에 선행을 해보고 물화생지 뭐 이것 중에 물화생이라도 선행을 좀 해봤어요. 그거 해봤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맞는 과목이 있어요. 창업 컨설팅 관련돼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부서가 있는데 치킨집 프랜차이즈. 그냥 물건 납품받아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제일 만만하잖아. 이분들 제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 겁나 열심히 튀기는데 한 달 매출이 막 500, 600 나와. 그리고 알바생 월급 주고 월세 내고 뭐하고 남으면 한 달에 250 남아요. 250. 원천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커피숍 차릴 때도요. 커피 한 잔 팔아가지고 1,000원 남거든요. 1,200원에서. 만약에 저가 커피 팔면 동네에서. 그러면은 하루에 매출이 10만 원 정도 나와야 되니까 100잔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한 달에 200 얼마 버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그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쉬운 곳은요. 사실상은 가성비가 안 나오고 생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과목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적이 잘 나올 만한 과목도 만만해 보이는 과목이고 배울 때 난이도가 낮은 과목인데 여기서도 최대 퍼포먼스를 못 내요, 얘들이. 차라리 그럴 거면 유니크한 과목을 들어가서 미리미리 투자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좀 되게 안타까운 거예요. 똑같은 걸 똑같이 질문한 거예요. 선생님 만만한 과목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인원수 많은 과목 들어가야 돼요? 똑같아요. 만만한데 인원수가 많이 몰립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고교 학점제이기 때문에 만만한 과목인 통합과학으로 통합사회로 수능을 봐요. 그래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에서 얘가 얼마나 도피성 행각을 안 했는지 이걸 본다고요. 니네 선배들하고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너네들 머릿속에서 뇌피셜 쓰지 마시고요. 진짜로 체험 삶의 현장을 찍으셔야 됩니다. 미리미리 가서 경험해보고 판단 기준 잡으시면 됩니다. 그나마 고1 때가 제일 한가합니다.